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1%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은 오후장에는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이 지난주에 말씀해주셨던 탑픽주 한글과 컴퓨터가 이틀 만에 8%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가 시장 영향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단기 추세선을 크게 좀 이탈하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AI 정책 기대감들 오늘 뭐 특화돼서 한글 컴퓨터만의 조정이 아니라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조정폭들은 최근에 이 정책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했던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순환 매수급이라는 관점에서는 재차 조금 더 상승 연속성을 좀 보인다는 관점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추세에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국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영향에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3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SK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9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SK하이닉스 상방이 어디까지 더 열려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같이 이 가격대에서도 SK하이닉스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그리고 증시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뭐 연말 내년까지 해서 뭐 3,500, 4,000 이렇게 간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면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제가 잘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210조, 214조에 오늘 주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15조가 정도, 320, 30조 되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상승 여력은 한 40%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어저께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새벽에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 어마어마한 지분한 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어제도 데이터 센터가 끝이 아니다, 로봇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자기들이 만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하이닉스가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또 이제 소버린 AI,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정부가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100조가 상당 부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고점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완만한 상승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하이닉스 매력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추세적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훈풍에 대형 반도체주들이 잘 가니까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미 반도체 대표적인 또 HBM 밸류체인의 종목으로 꼽히는데 오늘 오전 장중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한 5%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원 선은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소부장 종목들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진 쪽에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가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뭐 후실적 배경에서는 차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 제시된 바가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도 견조한 AI 수요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는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 D램이 사상 최대 매출을 보였고 HBM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컴쿨에서는 뭐 레거시 부분에 관련돼서 일부 좀 노이즈가 섞인 발언이 좀 있었지만, 이를 좀 기하를 보면
HBM의 어떤 성장 기조가 이런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더욱더 상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어떤 기조는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하반기, 4분기로 좀 예정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의 어떤 양산 가시화 부분들은 현재 이 HBM의 어떤 이 칩 수요보다는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더 많이 투입된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역량들을 좀 고려했을 때 HBM의 선단 공정 투자는 오히려 좀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초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원인은 마이크론이 향후에 이 선단 공정 투자의 어떤 확대 부분, 여기 더해서는 TC본드의 장비를 한미반도체로부터 많은 부분을 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레거시 부분보다 HBM의 어떤 성장기 좀 맞물리면서 여기 관련된 소재라든가 장비주들의 어떤 수혜 관점들, 특히나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일부 어닝미스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익 기조가 좀 더 확연하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화되게 좀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영업이익률, OPM이 한 35%에서 한 40% 정도를 좀 초과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비주들은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PSK 홀딩스 같은 기업, 뭐 이오테크니스나 뭐 HPSP 같은 그런 종목들은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밤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젠스토 CEO가 주주총회 자리에서 AI 다음은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뭐 로보티즈나 클로봇 같은 로봇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시장 영향에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이 구간에서 좀 담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로봇주 전략 세워주실까요? 참 좀 아쉬운 게 로봇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에너지, AI, 스테이블 코인, 뭐 상법 개정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르면서 올라왔는데 네. 로봇과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 대선 전에는 로봇주가 움직임이 좀 일부 좀 나왔다가 조금은 최근에 힘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로봇도 정책의 일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AI 열심히 개발하면 뭐합니까? 휴머노이드 쪽에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전동 스마트 팩토리 쪽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고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압축해서 좀 모아가신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로봇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클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삼현, 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로봇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 큰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줬고 조금 이슈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조금 한 종목 정도, 한두 종목을 모아간다라면 충분히 7월, 8월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또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분할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도 네이버는 7% 넘게, 카카오도 8%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오늘 수급이 또 쏠린 영향도 있고요.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일부 시청자분들은 지지선을 잘 한번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을 줬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근데 좀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일 기준에서 보면 신용장은 한 20조 원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 한 1주 전 대비해서 한 2조 원 정도가 좀 늘었죠. 그런데 과거에 3,000포인트 선을 유지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대비해서 보면 신용장고가 한 20조 원대 중반, 25조에서 제 기억에 한 26조까지 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신용장고가 좀 증가됐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증시예탁금 유입과 좀 맞물리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좀 부담이 되겠지만 초기 수급에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이 조정은 사실 뭐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가 다른 악재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단기간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수급을 좀 과하게
유입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도 뭐 RSI 지표에서도 과매수권에서 소폭이 좀 이탈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은 물량들이 좀 이탈했다라는 어떤 전조들보다는 일단 건전하게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과정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이 됐었고, 이 부분이 연속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지려면 정책이 현실화가 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예산 투입이 되면서 산업 수혜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정부 기조가 좀 명확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방향성은 좀 상방으로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겠고, 개별적인 요인, 정책 기대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양 종목이 실적에 대한 어떤 양극화가 이번 2분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이버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하반기 AI 전략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재차 주목을 해보면, 저는 오늘 같은 시장의 조정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자.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들어가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또 과열권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국 스테이블코인 또 발행업체인 서클도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관련 종목들이 또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외국계 증권가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직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오늘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좀 있었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정지이긴 합니다만은 운 좋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100% 정도 올라갔어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갔었던 건 맞고,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 가파르게 조정이 나오는데, 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판이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기업이 실제 수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게 플랫폼이 있는 기업이 수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업체가 수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은 개화가 할 것이고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 오늘 당장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면서 첫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조정 강도를 확인하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봤을 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조방원 섹터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장부터 조선주와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시장 영향에 현재는 대부분 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조선주가 방산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당분간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조선과 방산 둘 중에 산다면 어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시장의 수급 동향들이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던,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일부분에 대한 일단 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 정도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성 관점에서 오늘보다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어갈 것인가. 이제 조선주가 시점으로 보면 더 급락폭이 좀 컸다기보다는 방산주가 최근 한 2거래일간의 낙폭이 좀 더 확대가 좀 됐었고, 오늘 3거래일 만에 좀 반등은 좀 있었지만 오늘 뭐 재차 일부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보합권에서 약세 전환을 좀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일단 뭐 기대 요인들에 의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일단 오늘 투매로 인해서 일단 해소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섹터 다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제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관점인데,
그동안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특히나 조선주의 경우에는 수주 성과가 좀 향후에 좀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에 관련된 상승폭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수주 성과라든가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들에 따라서 오히려 이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방산주가 최근 단기간에 대한 낙폭이 가장 컸던 점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이 군비 증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글로벌 기조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비가 계속해서 좀 증액되고 있고, 여기 대해서 중동의 경우에도 재차 무기의 어떤 도입 체계들을 재차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작년의 수주 성과보다 올해 오히려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게 좀 나타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저는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주의 어떤 개별적인 성과를 좀 주목해 보면, 일단 수주 모멘텀에 대한 관점에서 뭐 현대로템의 폴란드발 어떤 수주 요건, 그 이외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국가별의 어떤 수주 일정들을 잘 체크해서 일단 낙폭 조정 시에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감소에 올해 안에 SMR 사업 착수가 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우려에 오늘 원전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간밤 미증시에서도 원전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전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기가 남은 거 아니, 하반기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급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제 원전을 조금 이제 후순위에 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막 단전이 될 정도로 막 전기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가져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개월 한 서너 달 지연된다고 해서 몇 년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 좋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더라도 결국엔 돈 냄새는 기업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 꾸준하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수주 모멘텀, 뭐 체코도 법원 기각 다 했고, 그리고 핀란드 관련돼서도 수주를 받아 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과거의 주가로 회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사 에너빌리티 대장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원전주들이 이제 기자재에서 이제 뭐 원전 처리, 폐기 쪽, 그리고 이제 어쨌든 원전 시장이 커지면 이 핵 물질을 처리해야 되니까 원전 핵물질 처리 관련해서 또 세아베스텔 지주가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감안한다면, 시각을 조금 더 옆으로 좀 넓히면서 종목을 좀 선정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또 2차 전지주가 강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항상 단기적인 그냥 반등에 끝나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떨까 궁금한데, 시장 지수가 이렇게 조금 빠질 때 2차 전지주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중요한 부분이 이 작년과 현재 수급이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인데 특히나 뭐 상용화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퀀텀스케이프가 이 기존 셀라인에 이 코브라 공정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수급 기대감을 좀 일부 좀 작용을 했는데, 시초 대비해서는 일부 상승폭이 좀 둔화된 흐름들은 좀 아쉽고요. 다만 이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요인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캐즘의 명확한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 연속성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이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폭,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뭐 캐즘이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중국과 비테슬라 시장을 좀 제외한다면 오히려 성장폭이 좀 둔화됐던 점들이 노이즈가 좀 됐고요. 이 부분은
테슬라의 어떤 주력 차종 모델 Y가 6월 후반부터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확대하면서 3분기에 판매량들이 좀 재차 증가되는 흐름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 IRA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노이즈가 좀 더 크게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뭐 관세 리스크가 현재는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을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 섹터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그 구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지만 현재보다는 명확한 시그널들을 좀 더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이 50% 늘어났으니까 삼성전자는 HBM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을 공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전히 레거시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첨단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또 삼성전자도 A&D 쪽으로 해서 HBM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HBM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첨단 반도체 쪽, 그러니까 뭐 DDR5가 됐든 뭐 낸드가 되었든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정밀한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밀한 커팅 기술을 하면 또 레이저 쪽이겠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 단기 목표가 한 19만 원, 그리고 한 15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였고요.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저는 네이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 오늘 수급 부담이 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모습을 좀 보였지만 단기 추세선보다는 뭐 크게 수급 이탈 징조가 저는 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성 관점에서 순환매 시세가 다시금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 뭐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재차 좀 남아있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저는 목표가는 이전 고가인 29만 8천 원보다 좀 상향된 30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네이버였습니다. 남은 5장의 이오테크닉스와 네이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양대지수 모두 하락폭을 조금씩 더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5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실시간 장등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를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